이번 2차 기자회견 때도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옷을 네. 입었잖아요. 약간 트위드 느낌의 노란색 짧은 재킷.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이제 노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좀 상의에 사람들이 좀 꽂혔습니다. 이 디자인이 좀 독특하기도 했었는데 이 역시 이제 일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발매 당시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가격이 한 55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바로 검색해 보니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오.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통해 돈의 흐름을 알려드립니다. 왼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봤어요, 두 분? 네, 뭐 전부 다 보진 못했는데 네. 핵심은 짧게 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보다 만 사람은 없다고들. 하이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그 기자회견이 사실 내용이나 형식도 파격적이었지만 기자회견 룩이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인기예요. 1차 회견 이후로 한 달 만에 지난 금요일에 2차 회견이 있었는데 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1차 회견 당시의 룩이 여전히 인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1차 회견 당시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입었던 옷이 이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 그리고 이제 높은 굽에 이제 크록스 그리고 LA라고 이제 적힌 파란색 야구 모자 이렇게 입었었는데 네. 전부 다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뉴진스의 일부 멤버가 입었던 룩이랑 비슷하니까 민재 씨랑 비슷하던데요. 컴백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엄청난 그 철저한 계산에 깔린 그런 디렉터다운 옷이 아니었나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특히 그 상의가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의가 일본 브랜드의 이제 맨투맨 티셔츠인데 이거 스트라이프 티셔츠. 네, 이 초록색 티셔츠가 이 발매 당시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600원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다 절판이 됐으니까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밖에 이제 살 수가 없는데 네, 우리 중고거래 전문 기자잖아요. 전문이 제가 이광수 바로 기자. 또 검색을 해봤는데 그쵸. 지금 한 40만 원 안팎의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높은 웃돈을 지금 붙이고 오.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요. 네. 이번 2차 기자회견 때도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옷을 네. 입었잖아요. 약간 트위드 느낌의 노란색 짧은 재킷.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이제 노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좀 상의에 사람들이 좀 꽂혔습니다. 이 디자인이 좀 독특하기도 했었는데 이 역시 이제 일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 발매 당시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가격이 한 55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바로 검색해 보니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오.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만 원, 파란색 모델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한 50만 원 정도에서 오. 이제 거래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희진 대표 룩과 최대한 비슷한 것들은 이게 좀 많이 더 비싸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던 어떤 기자회견의 어법이나 형식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네. 거기에 약간 K 직장인의 비애를 투영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가 입었던 티셔츠, 재킷, 모자 이게 웃돈을 주고 팔린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을 이제 국내 미디어에서는 블레임 룩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은 말이에요. 네, 이제 국내 미디어가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영어권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블레임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약간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차림새를 뜻하는 게 룩이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이거를 좀 합성한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 우리말샘에 따르면은 이 블레임 룩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의 옷차림이나 이 스타일을 따라하는 차림새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 대표의 경우에는 이 하이브와 지금 첨예하게 갈등을 빚으면서 좀 시시비비를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뭐 대중들의 시각도 엇갈린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만큼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는 볼 수 있고 이 논란의 중심에선 이 당사자의 옷차림에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가수 지드래곤 씨의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수 지드래곤 씨가 지난해 11월에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의혹을 이제 벗었는데 당시 그 지드래곤이 이제 경찰 그 출석할 때 입었던 옷이 또 화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푸른 셔츠 그리고 검정색 정장 세트 그리고 갈색 구두의 안경, 이 검정색 안경을 이렇게 착용한 채 이 경찰서에 등장했었는데 당시에도 그 뉴스 이후에 뭐 지드래곤이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이거는 어차피 경찰 조사에 달린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이 검정색 안경에 어떤 제품인지 이런 문의들이 이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쇄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제 품절 상태로 이렇게 완판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신발 역시 이제 브랜드와 제품명을 찾는 이런 문의가 줄을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뭐 지드래곤의 이제 세일즈 파워 이런 것도 입증되고 이런 현상들이 뭐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민희진 씨 사례는 GD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사례와는 좀 다르고 그쪽은 공방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여하간 어느 쪽이든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착용한 패션에 관심을 갖는다. 이거 왜 그럴까요? 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임룩은 반사회적 행위나 범죄 같은 부정적 맥락에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과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런 분석입니다. 뭐 또 다른 분석도 있는데요. 블레임룩을 이렇게 봤을 때 내면에 사회적 지위 추구 성향이 높은 분들일수록 이 제품과 이 블레임룩을 유발한 유명인을 분리해서 지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명인들이 부와 권력 수준이 조금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입은 제품의 품질도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논란이 되려면 누군지 알아야죠. 유명한 사람이 입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람 네. 사는데 다 똑같은데 해외는 어때요? 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어가 블레임룩이 아니라 법정 패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법정에 출석을 할 때 이 전략적으로 옷이나 좀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통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명한 사례가 이제 그 유럽 출신의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뉴욕 상류 사교계를 속였던 그걸로 좀 화제가 됐던 이 러시아계 독일인 에나 소로킨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나 소로킨은 이 스타일리스트를 아예 따로 고용을 해서 매번 법정에 출석을 할 때마다 네. 다양한 룩을 펼쳐서 거의 이 법정을 자신의 런웨이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네.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이쁘게 입고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옷차림을 완벽하게 하느라고 좀 늦었다고 해요. 그리고 늦어가지고 이 법정에서 좀 경고를 받기도 한 인물인데요. 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거에 대해서 이 소로킨이 이 미디어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좀 고안한 전략 아니냐 좀 이런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로킨의 패션만 따로 소개하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한 팔로워가 7.9만 명 정도 이야. 지금 돼서 굉장히 이 소로킨이 뭐 사기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도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패션의 아이콘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이야기로 넷플릭스도 만들어졌습니다. 넷플릭스가 만들어져서 애나 만들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기 행각을 이 드라마로 만드는 조건으로 한 넷플릭스로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4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정말 그 자신의 이야. 패션 연출이 네. 전략이었다면은 대성공했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략이었다면 대성공한 거 맞는데 사기의 원조가 나다. 네, 그 사기 내 거다 해서 네. 지금 4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참 가끔 보면은 세상은 요지경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네스 펠트로도 작년에 법정에 출석할 때 그 송사의 내용에는 관심 없고 올드머니 룩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 세계에서 청년 세대, 이른바 제너레이션 Z, 젠지를 잡으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뭐 사람은 줄어들고 한 사람이 돈 많이 써야 기업들이 유지되니까 그럴 테죠. 근데 글로벌 유통 플랫폼들이 글로벌 G세대 분석에 나섰다. 내용이 어떤가요? 네, 동남아 시장에서 이 젠지 세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유통 플랫폼들도 이 젠지 세대를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젠지 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20대 정도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쇼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한 유통 플랫폼인데요. 네, 이 플랫폼의 국내 법인인 이 쇼피 코리아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6개국 마켓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하는 전체 고객 중에서 이 Z세대의 비중이 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쇼피 전체 플랫폼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평균보다도 5%포인트 높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동남아의 Z세대가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는 이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서요. 인구 구조상 4명 중 1명이 Z세대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20% 이상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요. 또 특히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는 비중이 8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은 이 제품의 기능이나 뭐 특징을 네. 중요했다면요. 이 Z세대는 취향 및 가치관이 맞는 특정 인물이 추천한 옷이나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특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통 관계자들은 밀레니얼 세대에 이어서 Z세대가 동남아 차세대 소비 주축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OTT나 그 케이블 TV 서비스를 보면 전 세계 젠지들 옷차림이나 즐기는 게 다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게 쇼핑이 그만큼 쉬워서이기도 할 텐데 국경을 넘나드는 이커머스도 영향을 좀 줬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유통이라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지역 기반이다 이런 게 사실 정설이었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사례를 보면은 뭐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게 이제 국내 진출했다가 다 철수했잖아요. 이게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역시 이거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젠지 세대의 등장으로 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젠지 세대가 워낙 직구, 역직구 이런 거에 익숙하고 이런 걸 잘 하다 보니까 이런 국경을 넘어선 거래에 이제 좀 이제 무게가 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미국만 봐도 이 미국의 젠지 세대 90%가 이 쇼핑을 SNS를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렇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곳에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등을 영상을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옷도 비슷하게 입고 뭔가 취향도 비슷하고 먹는 맞아요. 것도 비슷한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에서는 직구 문화가 특히 더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매년 그 50% 이상씩 그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제조 기반이 이제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은 품질이 좋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는다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보다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뭐 한국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구 플랫폼이 당분간 더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득 수준을 비교해 보면 GDP 차이를 생각해 볼 때 한국 물건이 분명히 비쌀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뮤직비디오 뭐 이런 데에서 봤던 그 옷, 그 제품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조 기자님,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요즘? 네,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요. 특히 조선미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굉장히 작년부터 좀 많이 핫해졌는데 이뿐만 아니라 뒤를 잇는 신생 브랜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킨천사, 믹순, 코스알엑스 등이 이렇게 대표적인 K뷰티 브랜드로 좀 떠올랐는데요. 국내에서는 생소하고
필요하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히 명동 그런 뭐 화장품 플랫폼들 가보시면은 이런 제품들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뚜렷하잖아요. 누가 봐도 한국에서 사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료 성분 뭐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하고. 네. 네. 근데 이 브랜드의 특징을 보면요. 해외에서 주로 그간 마케팅을 해왔다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화장품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중소 브랜드가 웬만해서는 좀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신생 브랜드들이 아예 해외를 타깃을 해서 이제 진출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도 이 가성비를 중시하는 젠지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국내 화장품들이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인 아마존에서는 이 조선미녀의 선크림이 판매 기록 기준으로 전체 1위를 이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품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너무 유명해지니까 오히려 국내 플랫폼들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어서 국내에 이점도 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국내 매장을 내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시작해서 국내 진출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해외 진출한다고 하면요. 통상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뭐 백화점에 들어갈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마케팅부터 좀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K뷰티가 너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요. 이들 브랜드들을 해외 바이어들한테 소개해주는 국내 업체가 있는데요. 실리콘투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매출도 굉장히 최근에 늘어서 인기가 있고요. 또 뭐 클리오나 삐아 등 이 중소 브랜드들도 최근 증권가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한국 화장품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고가의 전통적인 브랜드들 말고 그래서 최근에 뭐 아모레나 LG 생건 같은 경우보다는 클리오, 삐아 이쪽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삐아는 일본 중심으로 해서 색조가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고요. 클리오도 색조 관련해서 강자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뭐 제닉 같은 회사들도 마스크팩 잘 만든다고 증권가에서 좀 관심들이 많죠. 그 투자 기회 보실 때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어지는 얘기네요. 국경이 사라진 유통 플랫폼. 최근 중국 유통 플랫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관심도 많았고 그 때문에 증권가에서 주목받은 국내 회사가 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택배 업계인데요. 뭐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등입니다. 이 매출로도 굉장히 조금 영향이 있었는데요. CJ 대한통운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보다 10% 가량 늘었고요. 한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5% 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이게 중국발 직구 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CJ 대한통운은 알리를 맡고 있고 또 한진은 테무의 국내 주 배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이 택배업계도 이 역직구나 직구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역직구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가령 뭐 CJ 대한통운은 최근에 한국과 미국, 일본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역직구 물류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역직구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한국 제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렇게 이커머스의 국경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물건을 좀 더 잘 배송할 수 있게 이런 역직구나 직구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역직구 서비스를 늘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네, 이 중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사실 손해고 우리도 네.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역직구 서비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니즈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뷰티나 패션 이쪽으로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K-팝 아이돌 굿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Q10이라는 이제 그 유통업계는 최근 이제 새롭게 글로벌 플랫폼 위시 플러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브랜드 상품 판매에 나섰다고 하고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을 중심으로 역직구 시장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세 번째 물류센터를 가동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만 되고 있었던 그 로켓 배송 이런 네. 것들도 대만도 사실 뭐 이렇게 나라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지 시장에서 로켓 배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번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1월에 글로벌 11번가 이런 것들을 약관을 좀 추가를 해서 역직구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플랫폼들이 이제 직구 시장에 이어서 역직구까지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직구 시장만큼은 또 국내 유통업계들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서 어린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많고 분유보다 사료가 더 잘 팔린다. 통계가 실제 이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계모차가 이제 유아용 판매량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한 1분기에 3분기까지 이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반려동물용 유모차는 지금 그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아용 유모차는 그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런 현상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데이터만 가지고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고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좀 이렇게 소비 패턴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면은 내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나가서 나 사료값 벌어야 돼. 이런 말 할 만하네요. 네, 반려견 사료 판매량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반려견 사료 판매량하고 아기 분유 이유식 판매량을 뭐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올해 들어서 5월까지 반려견 사료와 아기 분유 이유식의 판매량 비중을 좀 분석해 본 결과 이 사료 판매량이 69%로 이 이유식보다 2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2021년부터 판매량 비중에서 이 반려견 사료가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또 재밌는 거는 그래도 요즘에 아이가 워낙 소중하다 보니까 좀 고급 이유식 분들을 많이 챙겨서 1인당 지출액은 이유식의 금액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현상 좀 고민을 해볼 게 많네요. 다만 사업의 기회도 이쪽에 있겠죠. 투자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환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